양치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입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요. 치실을 썼는데 이 치실에서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이 가능하신 관리법까지 모두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6년차 치과의사 장영준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민감해 하시면서도 쉽게 말 못하시는 주제, 바로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이 입냄새가 심해진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이 입냄새, 대체 어떤 냄새를 말하는 걸까요? 이 입냄새는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불쾌한 냄새를 느끼게 될 때 문제가 됩니다. 과학적으로 이 입냄새의 주요 성분은 첫 번째 황화수소, 두 번째 메틸머카탄, 세 번째 디메틸설파이드와 같은 황화물들입니다. 이 성분들은 대부분 입안 속에 있는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할 때 생기게 되는데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입냄새의 주요 원인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그 해결법들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치주질환, 즉 잇몸병입니다. 이 잇몸에 염증이 생기시게 되면 출혈, 고름, 잇몸 붓기 등과 함께 심한 악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해결법은 의외로 명확한데요. 이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, 잇몸 치료, 필요시 치근 활택술, 치주 소파술과 같은 전문적인 잇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 잇몸 치료 자체가 입안, 잇몸 구석구석을 깊은 곳까지 청소하고 또 소독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입냄새도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. 특히 40대에 이후가 되셨다면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주 확인이 꼭 필수입니다. 두 번째, 충치, 특히 깊은 충치의 경우 이 입냄새가 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작은 충치는 보통 입냄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않지만 구멍이 커지고 그래서 음식물이 그 구멍 속에 끼게 되는 충치가 된다면 입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이 해결법은 충치 치료입니다. 이 충치 초기라면 레진으로, 그리고 충치 중기 이상이라면 인레이나 크라운 등으로 충치를 제거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충치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치과 재료로 잘 밀봉을 해주게 되면 입냄새의 원인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입냄새도 사라지게 됩니다. 이처럼 냄새가 나는 부위는 그 원인을 찾아서 진단 후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만 합니다. 세 번째로는 보철물 관리 부족이 있습니다. 이 임플란트 보철물이나 브릿지, 크라운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또 치석이 쌓이게 되면 이 입냄새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해결법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. 이 보철물 아래쪽 같으신 경우는 워터픽으로 꼼꼼히 세정을 해주신다면 이 상당히 많은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세균의 온상 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또 6개월에 한 번 치과 정기 점검도 필수입니다. 네 번째로는 혀의 백태, 혀의 설태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.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혀 표면이 침이 줄어들게 되고 또 혀의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이 세균과 찌꺼기들이 혀의 백태, 설태로 쌓이게 됩니다. 이때는 혀 클리너가 중요한데요. 혀 클리너로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. 또한 거울로 혀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이 다섯 번째 원인은 편도 결석입니다. 이 입을 크게 벌리셨을 때 이 목구멍 쪽에 보이는 하얀 알갱이들, 바로 이 편도 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굳어서 돌처럼 알갱이로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편도 결석인데요. 이 심하실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진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해결법은 이 기본적인 가글과 구강위생 관리가 첫 번째이고요. 반복되시게 되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편도 결석 제거 또는 편도 소작술 등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이 편도 결석을 집에서 셀프로 제거하시려고 하다가는 위험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. 여섯 번째 원인은요, 이 침 분비가 저하되신 경우, 즉 구강 건조증입니다. 노화, 또 약물 복용, 또 당뇨 등으로 인하셔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시면요, 입안 자정작용에 약해져서 구강 건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. 이 해결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, 하루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시는 것인데요. 하루에 1에서 2리터의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서 반복적으로 섭취를 해주시고요. 또 자일리톨 껌, 또 무카페인 음료 섭취 등으로 침 분비를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강 건조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라면 인공 타액 처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일곱 번째 원인은요, 부비동염, 또 역류성 식도염 등 전신질환의 원인입니다. 즉 구강 외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입냄새가 단순히 입 안이 아닌 코나 목, 위장 등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.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원인들이 다 치과적인 원인인데요. 이런 치과적인 문제가 만약 전혀 없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나신다면 이비인후과나 내과에 방문하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. 이 진단 결과 부비동염, 또 위염, 역류성 식도염 등이 존재하신다면 그 원인을 해결하시면 입냄새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입냄새를 잡으실 수 있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구강 루틴 등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
첫 번째, 하루에 2번 이상, 한 번에 2분 이상 꼼꼼한 칫솔질, 특히 잇몸과 치아 경계부를 잘 닦아주시고요. 두 번째,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치실로 치아와 치아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어금니 사이에 깊은 틈을 청소를 해주시면 좋고요. 네 번째, 워터픽을 꾸준히 사용하셔서 물리적 세정을 보조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다섯 번째, 혀 클리너를 사용하셔서 이 설태를 제거해 주시면 좋겠고요. 여섯 번째, 중요한 건데요. 수분을 자주 섭취하셔서 입마름을 예방해 주시는 것 꼭 필요합니다. 일곱 번째, 이 구강용 가글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. 이때는 꼭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무알코올 제품을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이 알코올 성분이 구강 내에 입마름을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은 이 입안 관리만 잘 해주셔도 90% 정도의 입냄새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. 이 가족과 지인에게 어렵더라도 꼭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16년차 치과의사 장용준이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에 입냄새로 고민 중이신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